뉴스 신세계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저희 뉴스 만나보기 전에 좀 안내를 해드리겠는데요. 이번 주까지 2주 동안 청취율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02로 시작하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오면 잘 받아주시고요. 권수표의 뉴스 아이킥 잘 듣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헬마는 혹시 전화 안 받았습니까? 네, 뭐 저는 사실 이제 모르는 번호는 잘 안 받아가지고. 그래도 됩니까? 02는 받을 예. 준비가 돼 있는데 02로는 주변에 받은 분 없습니까? 주변에도 저도 모르겠는데요. 희한하게 안 오더라고요. 혹시 뭐 블랙리스트 같은 걸로 도나요, 저희가? 아닌데 그렇지 네. 그럴 리 없을 텐데 이렇게 그렇게까지는 아닐 텐데. 예, 어쨌든 무작위로 이제 예, 돌아가는 그렇습니다. 여론조사가 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2주 동안 방송 중에 좋은 의견 보내주신 분들한테는 저희가 이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총 10분을 뽑아서 타월 세트를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많은 참여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문자 번호는 샵 8001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어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로도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대신에 유튜브 같은 경우는 선물 발송이 저희 어렵기 때문에 참여는 가능하면 문자 메시지나 미니 메시지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일 설명드리지만요. 2주 동안 그 많은 의견 보내주신 가운데 최고의 의견을 뽑아서 박준현, 박영진의 2시 만세에서 지원해준 75만 원 상당의 음식물 처리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첨자는요. 이번 주 금요일 발표하겠습니다. 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윤석열 씨요. 내란 특검 조사 2차 소환도 불응했습니다. 네, 오프닝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란 특검팀이 지난번에 이제 1차 소환에 이어서 이번 주 월요일부터 2차로 소환 통보를 했는데 이번에도 역시 불응을 했습니다. 원래는 2시까지 왔어야 되는데 예. 일단 안 왔고 그래서 박지영 특검보가 이제 밝힌 내용을 보니까 2시까지 출정을 안 했기 때문에 교정 당국 쪽에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서울구치소장한테 예. 피의자 윤석열을 오후 3시 30분까지 서울고등검찰청 청사 내의 조사실로 인치해달라. 예. 라는 그러니까 뭐 사람을 이제 데려다가 앉혀달라라는 얘기인 겁니다. 인치하도록 지휘하는 협조 공문을 보냈는데 결국 이제 오후 3시 30분까지도 제대로 조치가 예.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뭐 묵비권 행사 같은 경우는 뭐 피의자의 그 보장된 예. 권리지만 구속 피의자가 구속 기간 내에 출정 조사를 거부하는 거는 권리가 아니다. 왜냐하면 예. 이제 애초에 구속을 하는 이유도 조사를 받도록 하기 위한 이제 예. 인신 구속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당연히 조사를 받아야 되는 건데 이건 거부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와서 말을 안 하는 거는 어쩔 수가 없지만 아예 이제 오지 않는 것 자체는 강제 집행의 이제 대상이 됩니다. 예. 그래서 박지영 특검보가 밝힌 내용으로도 당연하고 상식적이어서 이거는 논란이 될 수가 없는 영역이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강제 구인을 할 경우에도 윤석열 씨가 출입구로 드나는 장면을 따로 노출하지는 않을 계획인데 왜 나오지 않는지 네. 모르겠다. 뭐 이런 취지의 이야기고요. 기본적으로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체포영장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집행 불능이 될 수가 있을까라고 이제 되묻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애초에 구속영장에 이제 체포의 권한도 다 포함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구치소에 사람이 있고 그 사람에 대한 체포 권한이 특검팀에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사람이 있고 구속영장에 따른 어떤 인치 지휘 내지는 체포영장 집행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윤석열 씨를 조사실에 앉혀놓는 이제 집행 불능은 상정하기가 어렵다. 예. 뭐 이렇게 굉장히 좀 강한 예. 어조로 기자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일단 오후 3시 30분까지 교정 당국에서 인치 수행이 어렵다라고 연락이 왔기 때문에 박지영 특검보는 일단 나름 최선을 다했지만 윤석열 씨가 전혀 응하지 않고 수용실에서 나가기를 거부했다. 예. 그리고 전직 대통령인 점 등을 고려해서 강제적인 물리력을 동원하기는 어려웠던 걸로 보인다. 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일 오후 2시까지 피의자를 추가로 인치하도록 재차 지휘하는 공문을 서울구치소장한테 보낼 거다. 예. 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물론 뭐 전직 대통령이든 뭐 현직 대통령이든 필요한 조사를 받아야 되는 법원의 영장이 있으면 여기에 이제 응해야 되는 건데 본인이 이렇게 이제 생떼를 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엄밀히 말하면 교정당국은 특검이 그러니까 검사가 지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따라야 합니다. 예. 근데 아마도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을 좀 부담으로 느끼는 것 같습니다. 뭐 끌어내는 것도 이제 원래 할 수 있는 조치인데 네.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는 걸로 봐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 특검에서는 굉장히 좀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 뭐 내일도 과연 그럴 수 있을지
혹은 뭐 내일 만약에 또 그런다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는 정말 끝까지 버틸 수 있을지 뭐 이런 거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전직 대통령이라서 뭐 그렇겠죠. 일단은 뭐 잡아 끌어내는 모양을 연출하고 싶지가 않겠죠. 그러나 이렇게 막무가내로 할 때는 법은 법대로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집행을 하는 쪽에서도요. 사실 어떤 다른 피의자가 그렇습니다. 구속된 상태에서 출정하라는 검사의 요구를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그 눌러 앉을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거 자체도 이제 국민들 보기에는 일종의 특혜거든요. 그렇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는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에 대해서 좀 더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 예. 이게 이제 대부분의 국민들의 마음일 거고 뭐 다른 것도 아니고 윤석열 씨에 대해서만 단호하거나 뭐 가혹하게라는 게 아니라 다른 피의자들 하는 거랑 똑같이 해라라는 예. 거기 때문에 뭐 계속 거부하기는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쉽지 않을 걸로 보이긴 합니다. 특검이 굉장히 좀 강하게 구치소를 압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구치소장 입장에서는 뭐 한두 번 정도는 뭐 이제 번도 정치적 많은데요. 이 두 번도 많습니다. 정치 예. 고려를 하는 모양새를 취할 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뭐 결국 이제 특검이 요구하는 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뭐 다른 피의자를 다뤄봤었던 이 법조 전문가들의 예.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국은 이제 강제로 끌려 나오는 모양새. 뭐 구속되든 체포되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끌려 나오는 피의자들이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이제 한 번만 그런 조치를 당해 보면 그 다음부터는 좀 기세가 꺾인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긴 합니다. 네, 그 모양까지 보여줘야 되나요? 정말 이분은 항상 상상의 한계를 넘어서요 보면. 특검이 사실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걸 이제 그 구속 적부심에서 소명할 때도 그 얘기를 강조를 했었거든요. 검찰총장 출신의 수십 년 동안 검사로 일했었던 자칭 법률 전문가가 이렇게까지 이제 법 질서에 저항하고 거부하는 뭐 사실 이제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양새를 보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지 않다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예. 이번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특검이 이걸 실제로 인신 조치를 할 수 있느냐 여부가 첫 번째 기싸움에서의 어떤 향배를 가를 수도 있다. 그 점은 아마 특검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또 특혜 논란을 벗어나려면 다른 피의자랑 똑같이 돼야겠죠. 뭐 그 외에는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버티는데. 그렇습니다. 예. 물론 뭐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윤석열 씨한테 유리하게 될 정황은 하나도 없는데 그 자체가 갖고 있는 이제 상징성 그렇습니다. 때문에 특검에서도 그만큼 공을 들이는 겁니다. 법의 형평성. 뭐 그건 그 상징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예. 자, 윤 씨 계좌예요. 근데 공개 하루 만에 400만 원 영치금 채워졌다. 뭐 이런 보도가 있던데요. 이게 이제 주말 동안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 특검에서 나와서 조사받으라고 하는 의무에는 제대로 응하지 않으면서 본인이 재소자로서의 어떤 권리, 예. 재소자로서의 받아야 할 혜택 이런 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관심이 많고 예. 그걸 바깥에 적극적으로 알리려는 행태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구치소에 지금 수감되어 있는 상태에서 변호인을 맡고 있는 김계리 변호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여러 번 썼는데 지난 주말 동안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수감자들한테는 운동 시간이 주어진다. 그런데 윤 대통령께서는 운동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운동 시간을 지금 교도소 쪽에서 안 준다라는 네. 주장인 거죠. 지난번 체포 때도 운동하실 수 있게 해달라고 했더니 구치소 측은 대통령께서 운동하려면 일반 수감자들을 다 들어가게 하고 혼자서 운동해야 된다라고 이제 난색을 표했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 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리고 방이 더 좁아졌고 뭐 날도 더 더워졌고 형이 확정된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인권 침해다 이런 네. 주장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일반 접견을 할 때도 접견실이 에어컨 가동이 제대로 안 되는지 뭐 35도에 네. 달한다 기온이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하면서 땀이 줄줄 흘러서 뭐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했는데 예. 이것도 역시 뭐 법무부가 오늘 이제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씨 변호인 측에서는 또 뭐라고 했냐면 평소에 앓고 있던 당뇨병과 그리고 안과 질환 약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다. 제대로 예. 챙겨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법무부가 하나하나 이제 반박을 했습니다. 일단 서울구치소는 윤석열 씨의 실외 운동을 제한한 사실이 없다. 예. 수용자의 실외 운동은 교정 관계 법령에 따라서 일과 중에 이제 1시간 이내로 실시하고 있고 대신에 윤석열 씨 같은 경우는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제 별도로 단독으로 실시를 하고 있다. 이제 예. 이 차이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인 접견이나 뭐 출정 등 일과 진행으로 인해서 이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 운동하고 예. 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김계리 변호사가 윤석열 씨한테 어떤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이제 거짓말이다. 예. 윤석열 씨가 그렇게 얘기했다면 그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의료와 관련해서도 법무부에서 설명하는 걸 보니까 윤석열 씨 입소 직후에 네. 구치소 의무관이 건강 상태 확인을 위한 진료를 했다. 이거는 윤석열 씨뿐만이 아니라 이제 모든 구속 수감되는 피의자들이 마찬가지의 과정을 거칩니다. 네. 건강 검진을 받아야 이제 입소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서울구치소 수용 전에 복용 중이었던 의약품을 소지하지 않고 입소를 해서 질병 치료에 필요한 관급 약품을 우선 지급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신청에 의해서 외부 차입 약품을 허가해줘서 예. 지급을 했다. 그러니까 처음에 안 갖고 들어왔을 때도 갖고 있던, 그러니까 구치소에서 갖고 있던 약품을 줬고 나중에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약품도 따로 허가를 해가지고 또 예. 그것도 지급해줬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윤석열 씨가 김계리 씨한테 약 없다라고 했다면 그건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김계리 변호사가 또 이제 밝힌 게 좀 전에 말씀하신 영치금 400만 원이라는 예. 게 이제 여기서 나온 얘기인데 페이스북에 얘기하기로는 대통령께서 현금을 들고 다니실 리가 만무하기 때문에 창졸지간에 돈 한 푼 없이 들어가셔서 아무것도 못 사고 계셨다. 예. 금요일 오후 4시까지 영치금이 입금이 돼야 주말 이전에 영치품을 살 수 있다는 말에 급히 입금을 했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입금한 윤석열 씨의 영치금 계좌번호하고 자신의 송금 내역을 이제 페이스북에 공개를 한 겁니다. 예. 그랬더니 그 영치금 계좌번호가 공개되자마자 하루도 안 돼서 영치금 한도인 400만 원이 다 이제 찼다는 거고요. 네. 김계리 변호사가 그 안내 메시지를 공유를 했습니다. 페이스북에다가 거래 금액이 최고 한도를 초과했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안내가 온 거를 공유를 했는데 사실 뭐 그러고 나서도 더 보낼 수는 있습니다. 네. 본인이 안 보내려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예. 최고 한도를 최고화했더라도 그러니까 400만 원의 한도를 넘어서더라도 그 한도를 이게 넘는 김계리 변호사가 보냈다는 얘기인가요? 400을? 그건 아니고요. 예. 뭐 계좌번호를 공개했기 때문에 뭐 지지자들이 보냈다는 거는? 지지자들이 보냈을 예. 겁니다. 그리고 이제 김계리 변호사가 뭐 추가 송금을 하려고 했더니 거래 금액이 최고 한도를 초과했습니다라는 송금 안내 메시지를 이제 예. 받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예. 이제 400만 원이 다 차더라도 한도 넘는 금액이 들어오면 이제 그거는 수용자 개인 명의 통장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예. 거기를 보관했다가 석방될 때 그걸 받을 수 있도록 뭐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김계리 변호사 경우에는 그 뭐 의도랄까요? 이런 주장을 하는 배경에는 뭐 동정심을 불러일으키겠다. 뭐 이런 의도가 좀 의심되는데 그건 좋은데요. 왜냐하면 이제 사실관계를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 예. 어떤 재소자든지 간에 본인이 지병이 있는데 예. 그 관련 약품을 구치소에서 무시하거나 혹은 그럴 수 받지 없겠죠. 못하도록 하는 예. 거는 그냥 불가능합니다. 뭐 예. 제가 뭐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예.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약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거를 차단한다라는 거는 뭐 인권 차원을 넘어서서 병에 따라서 이제 생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예. 법무부에서 차단한다는 건 애초에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예. 그걸 법률 전문가인 김계리 변호사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예. 뭐 그런 얘기를 일부러 흘리는 걸로 봐서는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너무 괴롭고 내가 너무 어려운 지경에 있다. 이걸 이제 자신의 지지층한테 호소를 하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게 아니냐. 예. 뭐 사실 윤석열 씨 부부만 하더라도 신고 자산이 70억이 넘는 사람들인데 영치금 400만 원을 못 치워가지고 그 계좌번호를 공개했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데 이제 지지층이 참여하는 계기를 만들어 줌으로써 여전히 본인을 향한 어떤 관심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목적이 깔려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지층 참여는 뭐 그건 뭐 그분들 자유니까 하는데요. 부인이 먼저 넣어줘야지 왜 이걸 공개적으로 이렇게 뭐 영치금이 부인이 약하고 영치금 바로바로 넣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뭐 예. 그 영치금을 채운 사람이 누군지는 저희가 알 수는 예. 없습니다만 법무부의 설명에 따르면 애초에 이제 수인 번호가 처음에 들어갈 때는 10번으로 지급이 됐다가 예. 규정이 됐다가 이제 나중에 번호가 바뀌었거든요. 예. 수인 번호가 바뀌는 과정에서 영치금 입금 계좌를 이제 빨리 알려주지를 못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긴 했습니다. 뭐 그 과정에서 조금 순서가 늦었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부인이 제일 먼저 넣어줘야죠. 예. 전직 대통령을 지낸 전직 검찰총장 예. 출신의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가 주말에 영치금 사용 못할까봐 변호인한테 뭐 이런 표현은 좀 속된 예. 표현입니다만 이른바 이제 국민들이 봤을 땐 징징거리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비춰 보이면 국민들이 봤을 땐 오히려 그 모습이 더 좀 답답해 보일 수 있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검찰 출신들한테 약간 비슷한 공통점 같기도 한데요. 휴대전화 비번 제공을 또 거부했죠. 네, 순직 해병 특검팀에서 지난주에 윤석열 씨의 자택, 아크로비스타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아이폰 휴대전화를 예. 윤석열 씨가 사용했던 아이폰 휴대전화를 입수했다라는 것까지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아이폰 같은 경우는 비밀번호를 별도 프로그램으로 해제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로 예.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보안성이 뛰어난 걸 알려져 있는데 그러려면 피의자 본인이 비밀번호를 제공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씨 측에다가 비밀번호 제공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윤석열 씨 측에서 이제 협조를 하지 않아서 비밀번호를 확보하지 못한 네.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 이제 오늘 알려진 바에 따르면 윤석열 국민의힘 의원도 알려주지 않고 있고 예. 이원모 전 대통령실 비서관도 역시 마찬가지로 알려주지 않고 있고 검사 출신이거나 국회의원 출신인 윤석열 씨 범죄에 관련된 이제 유관 혐의자들이 모두 일제히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쪽으로 수사에 불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외환 혐의요. 윤석열 씨가 받고 있는 백령도에서 무인기 7대를 보냈다. 김정은 숙소 등이 목표였다. 김병기 의원 발표 얘긴데요. 이건 이제 예. 오늘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서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일단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라는 것까지는 많이 알려졌는데 어디로 보냈느냐, 그러니까 네. 좌표까지 정확히 따져봤더니 상당히 좀 위험한 상황이었고 오히려 이제 위험을 초래하려고 일부러 의도한 것 아니냐라는 네. 의심이 되는 정황인데 무인기 좌표에 김정은 국방위원장, 북한 국방위원장의 숙소라고 알려져 있는 이른바 관저 15호가 예. 포함이 돼 있었다. 이런 주장을 내놓은 겁니다. 오늘 MBC 라디오에 출연해서 한 얘기인데 지난 10월과 11월에 백령도에 있는 부대에서부터 최소 3번 무인기 7대를 총 보냈는데 예. 제보를 받아보니까 10월 3일에 북한의 15호 관저 인근 지역 그리고 10월 8일과 9일에도 15호 관저 상공으로 전단살포 좌표가 찍혀 있었다라는 예.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이제 남포로도 한번 그러니까 북한의 이제 남포 지역으로도 한번 무인기를 보냈는데 남포 지역의 좌표를 확인해 보니까 그 지역은 북한의 해군 기지가 있는 네. 그런 지역이었던 걸로 제보를 받았다라고 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의 숙소로 돼 있는 이른바 북한의 이제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곳에 일부러 자극을 던져서 예. 북한이 대응하는 그러니까 도발을 일부러 유도하려고 했었던 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의심이 된다는 겁니다. 그 15호 숙소 근처에는 북한의 노동당 1호 청사도 있고 외무성 내각 종합청사도 있고 이제 예. 이런 핵심 국가기관들이 이제 몰려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공격 신호로 인지해서 북한이 예. 대응하게 되면 심각한 문제를 번질 수 있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중요한 뉴스라서 안 짚어볼 수가 없는데요. 김건희 특검이요. 굉장히 어떤 속도를 내기 시작했는데 삼부토건 피의자 구속영장 청구했군요. 네, 조금 전에 속보를 통해서 이제 전해졌습니다.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관련된 핵심 피의자들, 특히 이제 삼부토건의 전 현직 대표를 비롯한 4명에 대해서 특검 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라는 예.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단 강제 수사를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뭐 한 일주일여 정도 됐거든요. 예. 이제 거의 이제 곧바로 이제 이 갖춰진 요건에 맞춰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면 이제 삼부토건의 그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된 핵심 피의자들이 일단 만약에 신병이 확보가 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아마도 이제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를 추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이종호 전 대표가 또 김건희 씨의 증권 계좌를 관리했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이 연결고리를 통해서 김건희 씨가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과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 뭐 이런 걸 이제 규명하게 될 걸로 보이고 예. 그 외에도 오늘 양평 고속도로 노선 특혜 의혹과 관련해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10여 곳에 대해서도 김건희 특검이 전방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실, 양평 고속도로 사업 당시에 용역을 맡았던 업체들 그리고 양평 군청 이런 예. 곳들에 이제 다 압수수색이 투입이 됐는데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그리고 양평 군수를 비롯한 관련 공무원들 그리고 국민의힘의 김선교 의원 등등이 압수수색의 어떤 목표 지점이 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경빈 작가 고생했습니다. 고맙습니다.